반갑습니다. 써니쌤입니다. 전산회계 2급 실무 기출문제 119회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순천 상사이고요. 신발을 판매하는 개인기업입니다. 회계기간은 25년도가 되겠네요. 다음은 순천 상사의 사업자 등록증이다. 회사 등록 메뉴에 입력된 내용을 검토하여 누락부는 추가 입력하고 잘못된 부분은 정정하라 라는 문제가 되겠고요. 주소 입력 시에 우편번호는 입력하지 않아도 무방함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입력을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천상사 확인해 주시고요. 회계관리, 재무회계의 회사 등록 메뉴를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먼저 확인해 보면요. 10404 바꿔야 된다 그죠? 수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10404 11258 입력하시겠습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똑같으면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일반 과세자 맞습니다. 넘어가겠고요. 대표자 성명 박효심, 생년월일 76년 7월 20일 맞습니다. 주소지도 확인하시면 맞죠. 그 다음에 일반 과세자, 자택 주소는 안 나오니까 넘어가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업태, 도소매 맞고, 종목에 신발로 바꿔주시고요. 다음, 개업 연월일이 2015년, 개업 연월일 2015년 변경해야 되고요. 그리고 세무서가 반포 맞죠? 이렇게 확인을 해서 각각 틀린 것을 정정해 주시면 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천상사의 전기분 재무상태표이다.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검토하여 오류 부분은 정정하고 누락된 부분은 추가 입력하시오라는 문제가 되겠네요. 재무상태표를 확인을 해서 다른 부분을 수정해 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K랩 프로그램에서 전기분 재무 제표에서요.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현금부터 금액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당좌예금, 보통예금, 외상매출금과 대손충당금은 왼쪽에 있는 이 금액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받을 넌 마찬가지입니다. 6,500과 대손충당금 65만원 확인하시고요. 상품, 장기대여금, 그리고 토지, 차량 운반구 마찬가지로 6,450만원 확인하시고요. 다르죠? 1,075만원이면 1,075만원으로 수정해 주시고요. 비품 맞습니다. 그리고 비품의 감가상각유격 맞고요. 임차보증금 없죠. 그러면 F2 하시거나 두 글자 입력하셔서 임차보증금 찾으셔 가지고요. 금액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채 쪽으로 넘어가서요. 외상매입금, 지급업, 미지급금, 단기차입금, 장기차입금 금액이 다르죠. 장기차입금 금액도 수정해 주시고요. 자본금 금액 맞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다 하시고 나면 반드시 대차차익이 없는지까지 확인하셔야 제대로 수정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규 거래처인 서울스포츠를 거래처 등록 메뉴에 추가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거래처 등록 메뉴를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재무회계 기초정보관리에 거래처 등록 메뉴를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거래처 코드가 3095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거래처에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코드 번호 넣으시고요. 거래처명 서울스포츠 넣어주십니다. 그리고 유형은 동시라고 되어 있네요. 3번 동시 선택하시고요.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표자 성명 진선미 입력하시고요. 업태, 도소매, 종목, 스포츠 용품 입력해 주시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순천 상사의 거래처별 초기 2월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어진 자료를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은 정정하고 누락된 부분은 추가하여 입력하라는 문제가 되겠고요. 거래처별 초기 2월과 관련된 메뉴를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기분 재무제표에 있는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를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외상 매출금부터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처별 초기 2월 들어오시면 외상 매출금 있고요. 발의 상사 금액은 3,000만원 수정해 주시면 차익이 0이 되는 것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지급엄입니다. 지급엄 차이나 상사 2천만원 수정하시고 차익 0 되는 거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 미지급금 입력된 거래처가 없죠. 그러면 코드에서 F2 조회 눌러주시고요. 다른 상사 입력하시고 금액도 입력하셔서 차익 없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를 이용하여 거래 자료를 입력하는 문제가 되겠고요. 7월 16일 평화상사에 상품 300만원을 판매하고 사전에 받은 계약금 60만원을 제외한 잔액이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다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계약금은 선수금으로 처리했고요. 하나의 전표로 회계 처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계를 보시면 계약금 60만원을 사전에 받았죠. 대변에 있던 부채 선수금 차변으로 옮겨주시는 분계해 주시고요.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으니까 보통예금의 60만원을 제외한 240만원이 입금이 되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상품 판매이니까 대변에 상품 매출 300만원으로 분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무회계 전표 입력에 일반 전표 입력 메뉴를 들어오시고요. 날짜 7월 16일 입력하시고요. 차변에 선수금 금액 해주시고요. 선수금은 거래처도 반드시 걸어주셔야 합니다. 금액 입력해 주시고요. 차변에 보통예금 처리해 주시고요. 금액 입력하시고요. 대변에 상품 매출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8월 15일 주민세 사업소분 62,500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다라는 문제가 되겠네요. 여기에서 분계를 보시면 주민세 사업소분이라고 주민세라고 되어 있죠. 세금과 공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대변에는 보통예금으로 나간 것으로 분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 들어오셔서요.
날짜 8월 15일 바꿔주시고 차변에 세금과 공가 해주시면 되는데 네, 판매비와 관리비에 세금과 공가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변에는 보통 예금으로 네, 해주시면 되겠고요. 8월 31일 서비스 교육학원을 통해 영업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고객 응대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100만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교육을 실시하였을 경우에는 차변에 교육훈련비,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보통예금 대변에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래일자 8월 31일 변경해 주시고요. 차변에 교육 훈련비,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금액 입력해 주시고요.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도호 상사에서 사무용 비품인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800만원에 구입하였다. 미리 지급한 계약금 1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 700만원을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결제하였다. 단 하나의 전표로 입력할 것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비품, 컴퓨터 주변기기 비품을 구입을 한 거죠. 그래서 차변에 비품, 대변에 계약금 미리 지급한 것은 선급금으로 처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회사가 당좌수표를 발행한 것은 대변에 당좌예금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차변에 비품 800, 대변에 선급금 거래처 걸어주시고요. 100만원, 나머지 금액은 당좌예금으로 나간 것으로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월 24일이고요. 네, 차변에 비품, 대변에 선급금으로 걸어주시되 거래처 도호상사 검색해 주시고요. 대변에 당좌예금으로 나머지 금액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월 3일 상품을 수입하면서 아래와 같이 관세를 현금으로 납부했고요. 상품 계정으로 처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세 756만원을 납부를 한 것을 상품으로 처리하라 라고 하였기 때문에 차변에 상품으로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변에 현금 이렇게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일 해주시고요. 차변에 상품으로 처리하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상품으로 처리해 주시고요. 대변에 현금으로 하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현금 나머지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래처 동문상사 외상매입금 1000만원을 상환하기 위해서 보관 중이던 제주상사 발행에 약속금을 배서 양도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채인 외상매입금을 상환했기 때문에 차변에 외상매입금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대해서 제주상사 발행 약속금을 받아서 보관 중이던 받을 놈이 되겠습니다. 받을 놈 대변에 제주 상사로 거래처 입력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월 28일 날짜 변경해 주시고요. 외상매입금 거래처 동문상사 걸어 주시고요. 금액 입력해 주시고요. 대변에
받을 넣음으로 해주시고 거래처 잊지 마시고 제주 상사로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1월 27일 다음에 급여 명세표에 따라 영업직원 장지우의 11월 급여를 당사 보통예금 계좌이사 사원통장으로 자동이체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변의 보통예금 일단 금액 지급 총액인 230만 6,510원 적어주면 되겠고요. 차변에는 급여죠. 영업직원이니까 급여, 판관비, 급여에 대한 전체 금액 255만원을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또 공제 합계가 있습니다. 급여를 지급할 때 공제하는 이런 항목들 있죠. 이런 합계에 대해서는 예수금으로 처리를 대변에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차변에 급여 판관비 적어주시고요. 대변에 보통예금 230만 6,510원 적어주시면 되고 예수금 23만 3,490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거래일자 바꿔주시고요. 차변에 급여 찾아주시되 판매비와 관리비로 되어 있는 급여로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금액 적어주십니다.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금액을 적어주시고요. 대변에 예수금으로 처리를 나머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2월 28일 본사 영업부에서 사용하는 업무용 자동차의 엔진 오일을 교환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네요. 재고자산이 아닌 것에 대해서 카드 결제 외상일 경우에 미지급금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동차 수리와 유지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자동차 유지비 영업부이니까 판매관리비에 차량 유지비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미지급금 같은 경우는 하나카드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그래서 하나카드를 거래처로 거래 주셔야 되고요. 혹시라도 성남오토스 이렇게 적는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카드에 대한 미지급금으로 처리를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12월 28일 거래일자 바꿔주시고요. 차변에 차량 유지비, 판매비와 관리비와 관련된 차량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금액 입력해 주시고요. 대변에 미지급금, 거래처는 하나카드로 입력을 해 주셔야 되겠네요. 금액 확인해 주시고요.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에 다음의 오류가 발견되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입력된 내용을 검토하고 수정 또는 삭제, 추가 입력하여 올바르게 정정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8월 29일 아현 상사의 외상대금을 결제하기 위해서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한 금액 100만 1,000원에는 송금수수료 1,000원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전표 수정 삭제와 관련된 문제가 나올 경우에는 전표 열어주시고요. 해당되는 날짜를 조회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외상 매입금이 100만 1,000원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이렇게 100만원으로 바뀌어야 되고요. 차익이 그만큼 발생을 했습니다. 차변에 수수료 비용이죠. 수수료 비용인데 판매비와 관리비 쪽이죠.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한 송금 수수료는 판매관리비의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수료 비용 1,000원과 외상매입금 금액 100만원으로 수정을 해주시면 대차차에 없는 것 확인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차차액이
없고 이렇게 맞는 것을 확인을 해주시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11월 25일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된 600만원은 임대료가 아니라 세트 상사로부터 수령한 임대보증금으로 확인되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반 전표 입력 메뉴를 들어가셔서 거래일자로 조회를 해보시면 대변에 임대료라고 되어 있네요. 이 임대료가 아니라 임대보증금이라고 하기 때문에 임대보증금으로 수정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임대보증금 같은 경우는 거래처를 걸어 주셔야 됩니다. 세트 상사에 대한 거래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임대보증금과 세트 상사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되고요. 수정하는 문제 같은 경우는 적요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입력된 것을 건드리지 마시고 수정해야 될 것만 이렇게 수정을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친절하게 삭제를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결산 정리 사항을 입력하여 결산을 완료하라 라는 결산 정리 문제가 되겠고요. 결산일 현재 예금에 대한 기간 경과분 발생 이자라고 했기 때문에 예금에서는 이자가 발생을 하죠. 대변에 이자 수익으로 잡아주시고요. 아직 우리가 이 이자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수령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미수 수익으로 분계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일반 전표 입력에 입력하게 되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에 들어오시면요. 결산 정리는 12월 31일로 거래를 일자를 입력을 해 주셔야 되고요. 차변에 미수 수익으로 금액을 걸어 주시고요. 대변에 이자 수익으로 금액 똑같이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사 건물의 1년분 25년 7월부터 26년 6월 30일 화재보험료 12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전액 보험료 처리를 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월할 계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험료라는 비용으로 처리를 한 것이죠. 그러면 차기분 6월 30일까지 되어 있는 6개월에 대한 차기분에 대한 보험료를 월할 계산을 하셔야 되고요. 전체 금액 120만원에 12개월 중에 6개월 분을 계산을 하시면 60만원이 계산이 나와지실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비용을 미리 지급을 한 것이죠. 그래서 차변의 선급 비용으로 차기로 넘겨주시고요. 보험료, 판매비와 관리비 쪽으로 60만원 대변의 보험료를 차기로 넘기는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입력은 12월 30일 그대로 유지하시고요. 차변의 선급 비용으로 처리를 해주시고요. 금액은 60만원, 대변의 보험료로 처리를 해주시되 판매비와 관리비 쪽에 있는 보험료로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60만원 대차평균 확인하시고요. 차익이 없는지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결산일 현재 장부상 현금 잔액이 현금 실제액보다 5만원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그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라고 되어 있네요. 결산일 현재 현금 잔액이 실제보다 많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장부상 금액이 실제보다 많다는 거 실제가 더 적게 되죠. 그러면 현금에 대해서는 실제 금액에 맞춰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대변에 현금 5만원이 나가야 되고 결산일에 발견했기 때문에 현금 가부족이 아니라 바로 잡손실로 처리하는 것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차변에 잡손실 5만원, 대변에 현금 5만원 분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부 들어오셔서요. 차변에 잡손실로 처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대변에
현금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출채권 외상매출금 및 받을 럼 잔액에 대해서만 1%의 대손충당금을 보충법으로 설정하기로 하였다. 네, 매출채권에 대한 이렇게 대손충당금과 관련되어서 결산 정리를 하실 때에는 K랩 프로그램에서 결산자료 입력으로 들어오시면 조금 더 편하게 결산을 해주실 수 있고요. 결산자료 입력에 들어오시면 1월부터 12월까지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1월부터 12월까지 날짜 입력해 주시고요. 우리는 상품을 도소매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제품 매출이라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바로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 외상매출금, 매출채권에 대한 외상매출금과 받을 럼에 대한 대손충당금이라고 할 때는 대손상각이라는 상단에 이 메뉴를 들어오셔서 외상매출금과 받을 럼 얘들만 남겨주시고요. 나머지 필요 없는 금액들은 다 삭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단기 대여금에서 스페이스 엔터, 미수금 스페이스 엔터, 선거금 스페이스 엔터 하셔서 남아있는 금액이 외상매출금과 받을 럼만 남아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결산 반영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대손상각란에 외상매출금과 받을 럼이 반영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전표 추가를 반드시 눌러주셔야 되겠습니다. 전표 추가 예 해주시게 되면 상단에 이렇게 자동 결산 붕괴가 완료되었다라는 메시지까지 확인을 해 주시고요. 이렇게 하시면 결산 정리 붕괴가 마무리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회 문제가 되겠고요. 다음 사항을 조회하여 알맞은 답안을 이론 문제 답안 작성 메뉴에 입력하라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3월 중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에서 현금으로 지급한 복리후생비는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판매비와 관리비와 관련되어서 복리후생비 3월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개표, 월개표라는 장부를 들어오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일개표, 월개표 요 장부를 들어오시고요. 날짜는 3월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월개표 탭으로 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 4월부터 3월까지 입력을 해주시고 나서 복리후생비죠. 여기에서 컨트롤 F 복리후생비 이렇게 찾아주시면 복리후생비 금액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복리후생비 현금으로 지급한 복리후생비를 물어보았기 때문에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인 요 87만원을 답으로 기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월 말 현재 외상매출금 잔액이 가장 많은 거래처명 되어 있습니다. 거래처명과 계정 과목이 나올 때는 고민하지 마시고 거래처 원장 들어가셔서 장부를 조회를 하시면 되겠고요. 들어오셔서 거래처 원장 처음에 있는 장부를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4월 말 현재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거래일자는 4월 30일 4월 30일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날짜 확인되셨으면 외상매출금이죠. 외상매출금에 대한 거래처명 가장 많은 거래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거래처에서 엔터 모두 조회를 해주시고요. 잔액이 가장 많은 거래처를 빠르게 찾아주시면 요게 가장 크네요. 3,960만원에 해당되는 타이 상사와 3,960만원을 답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거래처명과 금액을 적으라고 했기 때문에 두 개를 답으로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거래일자는 참고로 1월 1일부터 4월 말일까지 하셔도 되고요. 4월 말일부터 4월 말일까지 하셔도 금액은 똑같이 조회되는 거 이렇게 확인하시고 조회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분기 4월부터 6월 기간 중에 보통 예금 입금액과 출금액의 차익은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전월 2월을 제외한 월 금액으로 조회하고 차익은 양수로 입력을 하라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조회를 하실 때 보통 예금과 관련된 입금 출금을 물어보았기 때문에 현금이 아닌 계정을 조회하는 거라서 계정별 원장 들어오셔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4월부터 6월까지입니다. 거래일자는 4월부터 6월까지 조회를 하시고요. 계정 과목에 보통 예금으로 조회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곳 다 계정 과목을 보통 예금으로 하셔야 되고요. 4월과 6월 사이에 월계와 관련된 금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계 금액을 차변의 월계 금액 합계를 찾아서 조회를 해주시고요. 전월 2월을 제외한 월계 금액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5월 달에 월계 차변 금액인 1,000만원과 6월 달에 월계 금액인 2,175만원 합하면 3,175만원이 되겠죠. 그래서 3,175만원에서 빼기 대변 금액 합계인 587만 5천원을 먼저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6월달에 금액인 689만원을 이렇게 차익을 금액을 계산을 하셔서 전체 금액이 1898만 5천원 이렇게 정답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건 전월 2월을 빼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차변 금액에서 월계 금액인 1,000만원과 6월달에 월계 금액인 요 금액을 먼저 더해 주시고요. 대변에 있는 금액인 5월 월계 금액과 그리고 6월 월계 금액을 먼저 더해 주신 이후에 요 합계 금액을 서로 빼셔서 전체 차익을 양수로 적어 주시면 되는 문제가 그렇게 풀어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을 요 금액으로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지금까지 전산회계 2급 119회 실무풀이를 해보았습니다. 열공하셔서 꼭 시험에 합격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도 파이팅입니다.